국산 베스트셀링카 하면 무조건 소렌토를 떠올리실 겁니다. 이미 그랜저는 밀려난 지 오래고 미림의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카니발까지 완벽하게 눌러버렸으니까 당연하죠. 소렌토가 잘 팔리는 이유는 너무 명확하죠. 이 급에서 살만한 차가 얘밖에 없다는 것도 있고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뭔가요? 소렌토는 출시된 지가 벌써 3년째거든요. 지금이랑 3년 전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전기차도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전이고 이 소리는 자동차 가격이 미친듯이 오르기 전이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깡통 모델 시작 가격이 3,200만원 정도거든요. 최근에 나온 코나 풀체인지 가격이 4,000을 넘겼다는 걸 생각하면 꽤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소렌토가 너무 잘 나가서 그런 걸까요? 소렌토한테 가려지면서 은근 무시당하던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글로벌 판매량을 휩쓸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 판매량도 오르기 시작했더라고요. 어떤 차인지 그리고 왜 잘 나가기 시작했는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가입이라면 당신은 아정당을 떠올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습관은 통신업체에 고정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면 놓치는 당연한 권리, 인터넷 정수기만 사용해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 77만원, 인터넷 가입은 아정당입니다. 현대기아차 작년 실적이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현대차부터 보면 매출만 142조원 가까이 기록했는데 영업이익도 무려 9조 4,500억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건 현대차 역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겁니다.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매출이 87조원에 가까웠거든요. 영업이익은 6조 9천억을 기록하면서 역시나 기아 역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작년엔 현대차가 할인 같은 거 없이 제값에 팔기 전략을 밀었거든요. 이걸 작년 내내 유지했는데도 좋은 실적을 기록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미국 신차 시장이 작년 한 해 동안 침체기였습니다. 판매량이 1,389만 대였고 이건 2011년 만의 최저치인데 현대차랑 기아는 이 와중에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하니까 열심히 달렸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영업이익이 좋은 건 당연한 겁니다. 똑같은 차를 기존보다 더 비싸게 팔았다는 소리이기도 하니까 영업이익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 중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차는 어떤 걸까요? 의외로 현대차가 아닌 기아한테 있는데요. 작년 7월에 글로벌 판매량 650만 대를 기록한 거에 이어서 연말에는 무려 670만 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올해에는 700만 대 돌파가 유력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어떤 차인지 보니까 스포티지더라고요. 스포티지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모르셨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일단 소렌토가 상위권을 싹쓸이하고 있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차들은 은근 무시당하기 좋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면 스포티지가 소렌토보다 글로벌 인지도는 압도적이라는 건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순서대로 전개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국내 시장에서 잘 팔리는 이유인데요. 판매량을 보면 투싼보다 훨씬 잘 팔리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전기차를 제외하고 모든 라인업을 갖췄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지금은 전기차가 대세라는 걸 부정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구분해야 할 건 대세와 잘 팔리는 차이입니다. 대세라고 해서 모든 차가 잘 팔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대세 연예인이 있다고 해서 1인자가 바뀌는 건 아닌 것처럼 전기차가 잘 나가고 판매량이 많아지고 있는 건 맞지만 내연기관차의 총량 자체를 따라가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다 이거죠. 이런 점에서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스포티지가 잘 팔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스포티지는 모든 내연기관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솔린 터보도 있고 디젤도 있고 LPG도 있고 심지어 터보 하이브리드까지 있다고요. 이러니까 기본적으로 넓은 수요층을 먹고 들어가는 건데 그 다음이 이제 가격이죠. 지금 차 가격이 웬만하면 3천만 원은 기본으로 넘기는 시대입니다. 스포티지는 여전히 올라운드 플레이어인 게 가격은 LPG랑 가솔린 라인업이 잡고 친환경은 하이브리드가 잡고 있습니다. 가격대를 보면 2.0 LPG 깡통 모델이 취득세 포함 2,700만 원부터 시작이고 풀옵션은 4천만 원입니다. 가솔린 터보 모델도 보면 깡통이 2,640만 원부터 풀옵션은 4,150만 원 정도 하고 하이브리드는 3,330만 원에서 4,560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풀옵션 가격은 문제가 안 됩니다. 중간 트림, 중간 옵션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옵션만 넣으면 가솔린이랑 LPG 모델은 3천만 원 선에서도 해결할 수 있고요. 하이브리드도 3,600만 원 아래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러니까 저렴한 차를 원하는 사람들도 잡고 친환경 차를 원하는 사람들도 잡은 거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세대 교체 시기가 절묘했다는 거에 있습니다. 만약에 스포티지가 1년만 늦게 출시됐으면 풀옵션 가격이 5천만 원을 넘겼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그랜저는 6천을 넘기고 코나는 4천을 넘겼는데 스포티지라고 5천을 넘기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LPG 모델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는데 경제성 때문에 구매했다고 대답한 사람이 압도적이었을 정도로 가격 경쟁력이 괜찮다는 겁니다. 출시 때까지만 해도 가격이 좀 비싸다는 말이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차들 가격이 올랐고 이 덕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괜찮아 보이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경쟁 모델들이 부진해졌다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약간 울며 겨자 먹기로 구매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 가격대로 살 수 있는 차가 스포티지밖에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스포티지 말고 그나마 대안이 되는 게 투싼인데 얘는 또
스포티지보다 세대 교체가 먼저 됐잖아요. 이전 세대 기준으로는 그나마 대안이 되던 게 QM6였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오히려 QM6가 안 팔릴 이유가 없었거든요. 차체도 더 크지, 디자인도 예뻤지, 가격도 스포티지랑 비슷하거나 저렴했습니다. 사실상 입소문으로 판매량이 잘 나오는 차의 원조격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모델이 많이 노후화됐고 스포티지가 세대 교체되면서 차체도 더 커졌습니다. 이러니까 스포티지는 더 비싸도 된다는 명분을 가지게 됐고 디자인도 괜찮고 라인업도 모든 걸 갖추고 있으니까 이 가격대에서 살만한 차가 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해외 시장에서 잘 팔리는 이유인데요. 의외로 현대차보다 기아가 이미지가 좀 더 좋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약간 주관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유럽 시장 쪽을 보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탑기어 전성기 시절을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제레미 클락슨 사단에 있던 시절에 기아는 단독 리뷰에 기행 영상까지 있던 반면에 현대차는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현대차는 특집 시즌에 잠깐 얼굴을 비추는 정도였는데 기아는 위상 자체가 달랐던 거죠. 게스트들이 랩타임을 재는 합리적인 가격이 차 코너에서 주행용 차로 몇 년 동안 활약하기도 했고요. 세대 교체가 됐을 때는 제레미 클락슨이 극찬을 해줬고 같은 시즌에서 스포츠지랑 시드를 가지고 럭비 경기를 하면서 기아차의 내구성이 뛰어나다는 걸 이야기해주기도 했습니다. 탑기어에서 하차한 이후에는 더 그랜드 투어라는 프로그램에서 스팅어를 단독으로 리뷰해줬고 영상 외에 이 사람들이 기고하고 있는 신문에서도 스팅어를 극찬해줬습니다. 기아가 유럽 시장에서 현대차보다 인지도가 좋은 이유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한창 성장세일 때 마케팅 전략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이때가 시대가 한창 뜨고 있을 텐데 올해의 차에 이름을 올리기도 하고 보증 기간이나 가격 같은 게 미국 차보다도 괜찮으니까 합리적인 브랜드, 합리적인 차로 떠오를 수 있었던 거죠. 오히려 현대차는 역사가 길었던 게 독이 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현대차는 엘란트라 시절이 있었잖아요. 이때 해외 시장에서 각인이 됐던 이미지가 아직까지 수요 시장에 잔재처럼 남아있던 거죠. 엘란트라 시절에는 싸고 좋은 차가 아니고 그냥 싸구려 차라는 이미지가 컸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깨는 데에도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반면에 기아는 비교적 이런 게 없었다 보니까 출발선 자체가 좋았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 거죠. 여기서 스포티지가 두드러지고 있는 이유는 유럽 시장은 해치백이 주력이었거든요. 그래서 골프나 포드 포커스 이런 차들이 잘 팔렸던 거고 시드도 빛을 봤던 겁니다. 그런데 유럽도 비슷한 시기에 캠핑이나 차박 열풍이 불기 시작하고 SUV가 해치백을 위협하면서 시드의 인기를 스포티지가 이어받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덕에 지난 연말까지 글로벌 누적 판매량 670만 대를 기록하고 작년 한 해 동안만 45만 대가 넘게 팔리면서 기아 단일 차종 판매 1위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아우토빌트 같은 자동차 전문 매체가 하이브리드 SUV 비교 평가를 하면서 토요타 라브4보다 좋다는 평을 남기기도 했고 다방면으로 평가가 괜찮은 상태거든요. 유럽에서는 특히 큰 차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렌토보다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유럽 소비자들 입장에서 크기까지 적당하다 보니까 잘 팔리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세 번째는 글로벌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인데 제값으로 파는 전략이 스포티지한테 반사 이익을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아만 다시 볼까요? 2021년 대비 작년 실적하고 매출이 오르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또 고수익 차종 판매를 늘려서 영업이익 10조 원에 도전한다고 합니다. 시장 경제 측면으로 봤을 때 차 가격이 전체적으로 오르게 된다고 해서 소비자들의 평균 소비 자체가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살 수 있는 차가 3천만 원대였어요. 그런데 원래 사려던 차 가격이 갑자기 5천만 원이 됐대요. 그렇다고 5천만 원짜리 차를 무리하게 산다? 이건 아니잖아요. 원래 계획했던 3천만 원 선에서 기존에 사려던 차보다 작더라도 어쩔 수 없이 사게 된단 말이죠. 여기서 약간 스포티지가 반사 이익을 봤다고 봅니다. 소렌토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가뜩이나 가격이 전체적으로 오르는 상황에 이미 세대 교체가 된 상태라 페이스리프트가 아닌 이상 가격을 올릴 명분도 딱히 없습니다. 이 와중에 평가도 좋대요. 세대 교체가 이미 된 상태라 현재의 가격 상승률하고 비교하면 가격대 자체가 그렇게 터무니없는 편도 아닌가 동시에 그렇다고 막 오래전에 나온 차도 아니기 때문에 상품성도 괜찮은 거죠. 마침 브랜드 이미지도 좋아지고 있죠. 대표적인 게 기아가 EV6로 글로벌 시장에서 수상을 여러 차례 하면서 좋은 예에 여러 번 언급되니까 브랜드 이미지는 자동적으로 따라올 수 있었던 겁니다. 국내 판매량도 나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작년 판매량 순위가 7위에 달합니다. 동급인 투싼보다 22,000대 넘게 팔린 거란 말이죠.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스포티지를 사는 분들이 진정한 승자라고 봅니다. 왜냐면 소렌토가 페이스리프트 된 이후에 스포티지도 페이스리프트 소식이 분명 나올 거잖아요. 큰 이변이 없으면 소렌토도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오를 겁니다. 왜냐면 같은 그룹 안에 있는 코나가 가격을 너무 많이 올려버렸고 중형 SUV를 소형 SUV보다 저렴하게 팔 수 없다는 건 회사 입장에서 너무 당연한 거죠. 소렌토가 가격이 오를 거고 소렌토가 올랐으면 스포티지도 오르는 게 당연한 절차 아닐까요? 문제는 가격 상승폭이 몇백만원 수준이 아니라 최근에 출시된 차들 보면 죄다 1000만원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디자인이 바뀌고 신기술이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가격대에 스포티지를 사는 게 훨씬 나은 선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